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목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게임장에서 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피해 업주는 이 청년인 줄 알았으면 잡아달라고 하지 말 걸 그랬다고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며 오히려 경찰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청년은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하고 친아버지마저 외국으로 떠나면서 할머니에게 맡겨져 자랐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도 지난해 세상을 떠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새빵살이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생활고에 찌들려 절도를 했고 이젠 범죄인이 됐습니다. 피해 업주는 교도소를 갈지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일 벌을 받고 나오면 다시 자신을 찾아오라며 청년의 어깨를 다독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경찰도 초범이고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피해자의 선처 요청을 참고해 석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사회엔 아직도 레미제라블이 많습니다. 착한 업주 때문에 또 한 명의 장발장이 나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처벌과 보복보다는 용서를 택한 업주에게 찬사와 갈채를 보냅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대전과 세종 그리고 천안과 아산, 공주 등 충남 10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33도 안팎의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학교나 병원, 회사에서는 구내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집단 급식소에서 수입산 농식품을 국내산으로 적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곳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대전시 학사회는 성명을 내고 불법적 반인륜적 문제에 대해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며 일본의 경제적 보복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일본산 의약품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가운데 하나인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솔브레인이 9월 공주공장 생산 라인을 증설해 추가로 생산하는 불화수소가 삼성전자에 납품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 유독물질인 불산이 3차례 유출돼 인명피해가 났던 금산의 한 화학공장도 최근 생산시설 안전점검을 하는 등 재가동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져 일본의 수출 규제로 국내산 불산에 대한 수요가 늘 것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판결에 반발해 일본이 경제 보복에 나선 가운데 대전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를 기리기 위한 동상이 세워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인허가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자칫 불법 조형물로 전락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달 전 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가상화폐 채굴 프로그램이 설치돼 프로그램 보안 논란이 일었습니다. 조사 결과 기관 서버에 무단으로 가상화폐 프로그램이 설치된 곳이 더 있었습니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공주보 수문 개방 조치를 존중한다면서 라버댐이나 양수장 등 농업 기반 시설을 설치해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없는 보완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성룡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성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본이 강제징용 판결에 반발해 경제보복에 나선 가운데 이 대전의 강제징용 노동자를 기리기 위한 동상이 건립될 예정이죠. 네. 그런데 이 동상이 자칫 불법 조형물로 전락할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앞서 서울과 부산 등에 설치된 이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광복절을 앞둔 오는 13일 대전 보라매공원 평화의 소녀상 옆자리에 설치될 예정인데요. 평화나비 대전행동이라는 시민단체가 건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공공시설인 공원에 동상을 세우려면 해당 자치단체의 공공조형물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인허가 절차에만 통상 3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건립을 주도한 평화나비 대전행동이 건립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대로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설치가 된다면 이 무허가 불법 조형물이 되는 건데
인허가 절차를 밟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네, 건립을 주도한 평화나비 대전행동은 절차를 잘 모른 데다가 올해 초 대전시에 제안한 공동사업이 무산되는 바람에 문제가 벌어졌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보라매 공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처럼 민관 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별도의 인허가 절차가 필요 없지만 사업이 무산됐고 이후 행정 절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네. 동상 모금운동을 추진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서구청장과 면담을 요청하는 등 사태 해결에 나섰지만 개막식을 코앞에 두고 불법 조형물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모금으로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더욱 완벽하게 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 동상은 절차를 거쳐 떳떳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운전기사 폭행은 자칫 대형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데도 이 시내버스뿐 아니라 택시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죠. 네. 특히 여성 기사는 폭행에 더 취약한 게 사실인데 여성 택시기사를 보호할 수 있는 칸막이 설치가 늘고 있다고요. 네, 대전시가 취객 등 승객의 무분별한 폭행으로부터 여성 택시 운전기사를 보호하기 위해 운전석 보호격벽 설치에 들어간 건데요. 보호격벽은 운전기사와 택시 뒷자리 중간에 칸막이 형태로 설치되는데 운전석을 감싸는 형태입니다. 또 격벽은 망치로 쳐도 깨지지 않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만들어져서 운전자 보호에도 용이한데요. 이렇게 여성이 운전하는 택시에 보호격벽을 설치한 자치단체는 현재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4곳으로 택시 대수는 200대가 넘습니다. 예, 여성 운전기사들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 이 보호격벽 설치 비용이 부담된다거나 또 운전하는데 불편하지는 않을까요? 네. 설치 비용은 자치단체가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운전기사들의 부담이 덜한 편이고요. 또 격벽의 크기를 줄여 공간 활용과 시야 확보에 방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작돼 운전기사와 승객의 불편도 최소화했습니다. 대전시는 우선 여성 택시 22대부터 보호격벽을 시범 설치한 뒤에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예, 여성 운전자들 더욱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됐군요. 학교나 병원, 회사에서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집단 급식소에서 수입 농식품을 국내산으로 적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곳들이 적발이 됐다고요. 네,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집단 급식소 단속에 나섰는데요. 천안의 한 회사 구내식당에서는 김치가 담겨있는 상자에 중국산이라고 돼 있었지만 식단표에는 국내산과 섞여 있는 걸로 적혀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단순 실수라고 둘러댔지만 확인 결과 이런 원산지 표시 위반은 2년간 계속됐고 그동안 수천 킬로그램이 직원들에게 제공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농가노는 국내산의 3분의 1 가격인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보고 업주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천안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미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 100kg을 사들여 급식용으로 쓰면서 식단표에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는데요. 세종과 충남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집단 급식소는 회사 식당과 어린이집 병원 등 모두 19곳이나 됩니다. 예, 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일수록 더 철저하게 규정을 지켜야 할 텐데 왜 이렇게 많은 곳이 적발이 됐죠? 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집단 급식소의 경우 이용하는 인원이 항상 고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에 대해 소홀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농가노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집단 급식소 가운데 원산지 거짓 표시 10개 업소를 입건하고 9개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예, 학교에서까지 이렇게 불법이 이루어진다면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교육은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학교 활동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오늘 새벽 3시쯤 서산시 대산읍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25톤 화물차를 뒤따르던 승용차가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30살 강모 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26살 김모 씨가 숨졌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중 뒤따르던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추돌했다는 화물차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성룡희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대전지방보훈청은 8월에 우리 지역 독립운동가로 만해 한용운 선생을 선정했습니다. 홍성군 결성면에서 태어난 한용운 선생은 1905년 불교의 귀의에 승려가 된 뒤 1919년 3월 1일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으로 활동했으며 1926년 저항시 님의 침묵을 발간하는 등 일제강점기 활발한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국립대전현충원은 8월에 현충인물로 신명철 의사자를 선정했습니다.
신명철 의사자는 2005년 8월 14일 강원도 홍천군 동면 용담소 계곡에서 물에 빠진 아이 2명을 구한 뒤 자신은 급류에 휩쓸려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세종시가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관광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관광지에 방문하면 자동으로 증강현실 서비스가 실현돼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등이 제공되고 세종은 처음이지 앱을 내려받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산시가 이달에 총 50억 원 규모의 서산사랑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소비자는 상시 6%를 할인받을 수 있고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없는 장점이 있으며 가맹점 지정을 원하는 사업장은 일자리 경제과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대전문화재단은 오늘부터 15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대전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공연장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무료 영화 상영 프로그램 화목한 영화제를 진행합니다. 광복절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및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독립운동과 2차 세계대전을 주제로 한 6작품을 선정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그리고 천안과 아산, 공주 등 충남 10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33도 안팎의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대전과 세종 33도, 보령 32도, 서산 30도 등 30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동안 충남 내륙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아침 기온은 23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5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장맛비가 멈추면서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도 연일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자 발생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폭염에 늘어나는 온열 질환자의 실태와 식중독 예방, 또 무더위의 건강관리법은 무엇인지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응급의학과 홍성엽 교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홍성엽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아침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일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전국적으로 온열 질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먼저 이 온열 질환이라는 게 어떤 질환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가장 쉽게는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탈수, 피부질환, 전해질 불균형 또는 이 중심체온 상승 등을 유발하는 모든 질환을 통틀어서 의학에서는 온열질환이라고 합니다. 네. 즉 여름에 더위 먹었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질환이 온열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 온열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면 온열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할까요? 가장 간단하게는 땀띠도 온열질환의 한 종류입니다. 네. 또한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조회 시간에 이렇게 한참 서 있다 보면 쓰러지는 학생들이 자주 있었는데요. 네. 이런 거는 열실신이라고 합니다. 열신신. 이때는 누워만 있어도 바로 증상이 좋아지고 합병증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온열질환입니다. 네. 일사병은 온열질환의 좀 심한 형태인데요. 땀을 많이 흘리는 작업을 하면서 수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네. 염분이 없는 물만 계속 섭취하게 될 경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피로감, 어지럼증, 근육 경련 이런 증상들이 유발할 수 있고 이때는 의식은 잃지 않습니다. 네. 또한 열 경련이라고 해서 이것도 수분 소실, 전해질 불균형 때 유발되는데 다리나 팔 등의 근육 경련, 쥐가 나면서 근육이 마비되는 현상을 나타내는 경우 열 경련이라고 합니다. 예. 이 뜨거운 환경에 오랜 시간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온열 질환인데 이게 방치될 때는 어느 정도 위험한 것인지 그 온열 질환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열사병이 온열 질환의 가장 심한 형태입니다. 네. 열사병이라고 하면 중심 체온, 즉 우리가 전자체온계로 그 뇌의 온도를 직접 잴 수 있는데요. 전자체온계로 측정한 체온이 40도가 넘어가고 네.
특징적으로 땀이 나지 않습니다. 환자는 체온이 높은데 땀이 나지 않고 네. 환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이럴 경우에 응급 상황에서 방치된다면 네. 한 1시간 이내에 10% 정도 사망하고 네. 장기적으로는 한 80% 정도의 사망률을 나타내게 됩니다. 특히 노인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습니다. 네. 나머지 온열 질환의 그 사망률은 5%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고 열사병 그래서 따라서 열사병인지 아닌지 감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네. 열사병일 경우에는 즉시 응급의료기관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체온은 높은데 땀이 안 나면 열사병을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되겠군요. 네. 그리고 네. 의식이 없다면 더더욱 열사병을 의심해야 됩니다. 네. 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이 되면서 이 전국적으로 온열 질환자가 속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온열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이제 폭염이 시작된 지 한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많지는 않지만 하루에 한두 명 정도씩 응급실에 내원하고 있고요. 이제 휴가 시즌이 시작됐기 때문에 조만간에 아마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심한 온열 질환자들도 하루 한두 명 정도 오는 경우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이렇게 일사병이나 열사병 등 온열 질환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을 때 바로 응급 조치를 하는 게 중요할 텐데 이 병원에 가기 전에 응급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더위를 피해서 네.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겨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예. 두꺼운 옷이나 그런 것들 땀이 빠져나가는 걸 막는 것들은 예. 벗겨주시고 환자를 눕혀서 안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식을 잃고 땀이 나지 않는다면 열사병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이럴 때는 체온을 떨어뜨려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가장 좋은 방법은 가정에서 다림질할 때 쓰는 분무기가 있습니다. 네네. 이 분무기에 미지근한 물을 담으셔서 예. 온몸에 뿌려주시면서 선풍기를 틀어주시면 물이 증발하면서 체온을 바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물이 증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찬물을 사용하실 필요 없고 예. 흔히 있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사병이나 열경련 같은 전해질이나 수분 불균형이 있을 경우에는 전해질이나 물을 공급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럴 때는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온 음료 예. 등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실 것은 의식이 없는 환자한테는 절대로 입으로 먹여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정맥을 통해서 수분을 보충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대개 이젠 열사병으로 쓰러질 경우 뭐 얼음 같은 거로 문지르거나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얼음은 안 좋은 거군요. 얼음을 사용하게 되면 네. 피하 정맥이 수축을 합니다. 체온이 네. 너무 그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정맥이 수축해서 거기를 통해서 혈액이 순환해야지 중심 체온이 떨어뜨리면서 발환이 되면서 땀이 나면서 체온이 떨어지게 되는데 네. 정맥이 수축하면 몸에 있는 열이 발산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얼음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시고 선풍기를 틀어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예. 특히 노약자들이나 고령의 이제 농업인들의 경우 폭염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 노약자나 고령의 농업인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일단은 가장 명심해야 될 것이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낮 12시에서 3시 가장 더운 폭염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얇은 옷을 착용하고 모자 등을 쓰시고 생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물과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시고요. 각 자치단체별로 더위 쉼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자녀분들은 이 더위 쉼터가 어디에 있는지 부모님 댁의 근처에 더위 쉼터를 파악을 하셔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님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시로 안부 전화를 확인하시고 만약에 연락이 안 되거나 예. 쓰러진 게 의심될 경우에는 119에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분이라면 예. 위에 말씀드렸던 폭염 시간대에는 작업을 중지하시고 피치 못하게 작업을 하신다면 옷과 모자 또 이런 것들로 충분히 햇볕을 차단해 주시고 수분 섭취와 전해질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고 작업 중간중간에는 반드시 휴식 시간을 가지시고 피로감, 구역, 구토,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있으면 작업을 즉시 중지하시고 병의원을 찾아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공사장이나 이런 노동 현장, 외부 야외에서 일하는 현장에서는 또 그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 관리에 또 사업주 측에서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되겠네요.
당연하죠. 예. 그리고 이 건강한 여름을 나기 위해서는 또 식중독 예방도 필수인데 이 식중독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어떤 증상이 처음에 나타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식중독은 음식에서 자란 바이러스, 세균에 사람이 직접 감염되거나 네. 이 균들이 만들어낸 독소의 영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구역, 구토, 복통, 설사 등의 모든 증상을 통틀어서 식중독이라고 말합니다. 네. 여름철에 제대로 보관되지 못한 음식 때문에 잘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연중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식중독을 예방하고 또 무더위를 건강하게 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모든 음식물은 냉장 보관을 하시고요. 요즘은 네. 냉장고가 다 있기 때문에 조리 시에는 그 열을 이용해서 수분 이상 가열을 하시는 것이 세균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한번 네. 변질된 음식 속에는 포도상규균 같은 경우는 독소를 만드는데요. 이런 그 포도상규균 독소는 가열하거나 냉동해도 안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외부에서 변질됐던 음식을 냉동실에 넣어놨거나 아니면 가열했다고 해서 안전하다 하고 두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변질된 것이 의심되는 음식은 그냥 버리는 것이 건강상에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음식을 일단은 적당히 만들고 또 남은 음식도 의심이 가면 버리는 게 그 상책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이 밖에도 여름철에 증가하는 질환이나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야외 활동이 많다 보니까 곤충이나 동물, 뱀에 의한 교상, 네. 찰과상 등의 외상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물린 부위를 깨끗이 하시고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하시고 병원이나 응급실을 찾아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놀이나 교통사고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예방의 대책에 대해서 여러 그 안전 사이트 등에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물놀이 같은 경우는 안전요원이 있는 곳에서 반드시 여러 사람이 모인 데서 즐기시고 반드시 안전기구를 사용해서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 nemc.or.kr에 들어가시면 네. 또는 각 지역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네.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방법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네. 참고하셔 그 심폐소생술 등을 배워 두신다면 건강한 생활을 하시고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모든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신다면 119에 연락하시어 응급의료기관을 찾으시면 치료를 받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특히 또 여름철에 이 과음도 안 좋죠. 네, 맞습니다. 과음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술도 물이라고 생각하시고 물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알코올은 이뇨작용이 있어서 예. 소변으로 수분 소실을 만들고 그다음에 위장관계 이런 그 탈수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또한 그 의식이 떨어지면서 열이 그 밖에 고열에 노출됐을 때 네. 우리가 되게 체온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온열 질환에 유발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술을 드시고 야외 활동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요. 네. 특히 그 레저 활동 등을 하실 때 술을 드신다면 안전사고의 위험은 수배로 높아지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20배로 높아집니까? 예.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요. 예. 하여튼 10배 그 정도로 이상 위험하다 것 이 말씀이시죠? 네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폭염에 늘어나는 온열 질환자의 실태와 식중독 예방, 무더위 건강관리 비법은 무엇인지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응급의학과 홍성엽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주간브리핑입니다. 중도일보는 대전 바이오 약이 필요하다란 기사에서 대전시의 혁신 성장을 주도할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선 인프라 지원 확대와 전담 조직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충청투데이는 경고등 들어온 충남 반도체 대일 수출, 한일 무역 갈등 확산된 비상등 켜진다. 금강일보는 사이버 불링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대전일보는 청와대 북미사일 발사 강한 우려, 이런 기사들을 실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이재은,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8월 1일 목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